안녕하세요, 하꾸미입니다. 벌써 2025년이 시작된 지도 며칠 지났어요. 우리 하꾸미분들 또 신년 계획 세우셨는지 궁금한데 저도 좀 차근차근 준비하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무기력 팬데믹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한 영상을 봤어요. 코로나 팬데믹 무슨 팬데믹 지나서 요즘은 이 무기력 팬데믹이 왔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저도 그 단어를 듣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2020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터지고 다양한 전염병들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이제 관계라던가 네트워크들이 좀 멀어지고, 그리고 특히 2024년에 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잖아요. 국정이 돌아가는 모습하며 막 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 모습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들, 이 끝이 안 보이는 이 혼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자꾸 어려운 상황들이 오면서 무기력이 쌓이는 거죠. 저런 참사들 앞에서는 내가 도대체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될까? 아니면 왜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이렇게 사건, 사고를 겪는데도 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왜 자꾸 비슷한 문제들이 또 생기지? 라는 그런 좀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무기력해지는 무기력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좀 듣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좀 무기력해졌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뭔가 변화를 시켜보고 싶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 변화가 되겠어? 어차피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 만들어 놓으면은 또 어떤 일들이 닥쳐서 다 무너뜨리진 않을까? 이 평화가 언제까지 갈까?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언제까지 공고히 유지가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참 그걸 공감이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저도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다양한 이제 교육 관계자분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내 꿈이 있고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고, 꿈이 아니더라도 뭔가 취미생활이라던가 이런 것들 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이는 없어요. 그냥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교육들이라던가 학업, 숙제 이런 것들을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해내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하루 숙제하는 거, 이 하루 과제하는 거가 너무 크니까 그 이후의 것들을 생각하거나 뭔가 다른 것들을 볼 그런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거 해봤자 뭐해, 어차피 공부에 도움도 안 되는데, 이거 해봤자 뭐해, 내 뭐 생기부에 도움도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그 잠깐의 내 시야가 닫히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들이 점점 좁아지면서 내 이 인생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좁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던 거는 이런 무기력 팬데믹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이 현상을 바라보면 특히 자극적인 뉴스라던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미디어는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이 관심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자극적인 문구, 사진,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자꾸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또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몰입하고 거기에만 몰두하면은 계속 그런 것에 대한 영향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 반대편에 있는 밝고 희망적이고 뭔가 꿈을 꿀 수 있고 도전적인 그런 영감을 주는 따뜻한 이야기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쪽으로 집중하자라기보다는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과 뉴스들을 보면서 자꾸 마음이 이렇게 심란해졌어요. 그럼 여기서 자꾸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또 이런 긍정적인 사고와 또 긍정적인 사건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어렵지만 우린 또 언제나 이것도 잘 해결해 왔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네? 와, 옛날에는 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정말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많다. 아직 세상은 살아갈 만하다. 라는 거에 이렇게 밸런스를, 세상을 보는 시각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읽었던 책들 중에 정말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이 세상을 보는데 긍정적인 시각을 만들어준 실제 읽었던 책을 좀 몇 개 가져왔어요. 첫 번째로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연탄길이라는 책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책이 있는데 저 연탄길이라는 책을 초등학생 때인가 읽고 이 1권을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2, 3권도 빌렸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하여간 이제 1권, 3권이 남아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TMI인데 제가 이거를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빌렸는데 제가 이제 반납할 때가 됐는데 이 책이 아무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실 신고를 하고 새로 책을 사드렸는데 알고 보니 집에 잘 있었다 라는 에피소드고요. 이 연탄길 같은 경우는 이 앞에 굉장히 유명한 시가 들어있잖아요. 안도현님의 작품인 너에게 묻는다 중에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특히 우리나라,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윗세대의 시대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때 어떻게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가족 간의 사랑, 또 우정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초등학교 때 이거 읽으면서 진짜 참 세상이 따뜻하다. 내가 사는 현실이 정말 감사한 현실이구나. 나보다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많네? 근데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인생의 어떤 진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단길 가능하시면 1, 2, 3권 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이 인간관계를 열어주는 108가지의 따뜻한 이야기라는 책인데 이상각 님이 지으셨고 이것도 이제 에피소드가 한 108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교훈적인 내용을 담으면서도 이 사람들 간의 어떤 사랑 그리고 어떤 에피소드를 담아놓은 책이어서 굉장히 가볍게 읽을 수 있고 사실 제가 책을 엄청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그걸 찾지는 못했어요. 그 책의 제목은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 책도 제가 1, 2, 3권 있었던 거 다 읽었는데 근데 이제 외국 이야기들을 많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외국의 이제 어떤 한 가정에서 막 서로 투닥투닥거리고 싸웠는데 이제 뭐 한 분이 암에 걸리셨고 그 가족들이 모르셨는데 결국 이제 그게 뭐 화해가 되고 하면서 마지막에 안고 울고 또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굉장히 가지각색의 다양한 실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책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마지막 추천은 꾸빼씨의 행복 여행입니다. 이거의 바탕은 이제 정신의학과 선생님이신데 이 꾸빼씨가 진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본인이 경험하고 뭔가 행복에 대해 사람들 대화를 나누고 다양한 이런 형상들을 보면서 행복이란 이런 것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책인데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어서 이게 아마 영화로도 나왔었죠. 영화도 굉장히 잘 봤고 책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산 책이 있는데 그건 아마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류시화 작가님의 책이에요. 류시아 작가님 책 굉장히 유명하죠. 새는 날아갈 때 뒤돌아보지 않는다? 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그 책도 이제 이 인생을 살면서 좀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읽고 나서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자극적이고 또 어렵고 뭔가 불안정하고 확신이 없는 이 사회에서 살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뭔가 무력감에 빠질 수 있겠으나 이 부정적인 감정은 계속 빠지게 되면은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다운됐다? 그러면은 또 다시 또 그 물을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따뜻한 물, 또 약간 미지근한 물 이런 물들을 넣어주면서 그 수온을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수온을 맞추지 못하면 물이 깡깡 얼어버리겠죠? 그래서 저도 보통 이제 뉴스를 보면은 특히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면 자극적인 뉴스들이나 이렇게 썸네일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걸러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제가 경험했었을 때 하루 종일 그 뉴스를 붙잡고 있으니까 저도 너무 우울해지고 이제 일상생활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할 때 딱 그 시간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정해서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뉴스를 보고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이런 면들을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지난주에는 이런 걸 기도했는데 이건 좀 해결된 것 같아.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앞으로에는 이런 기도를 해야겠구나 라고 참고를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꿈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들이 다 나의 행복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유명하죠. 행복도는 제일 떨어지고 일은 제일 많이 하고 청소년, 성인 그리고 노년층까지 골고루 우울하다는 또 1순위라는 그런 좀 가슴 아픈 통계들이 많은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거기에 또 매몰되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결과를 좋게 만들려면 우리 개인부터가 행복한 게 중요하니까 또 그런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도 행복한 이야기,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잘 섞고 또 나의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하신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운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학구미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참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25년도 또 저랑 같이 화이팅 하시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 이 책도 재밌게 읽었어요. 이 책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하는 책들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꿈꾸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